책들을 정리하고 있는 여자의 이름은 지혜. 잠깐 한눈을 팔다 그만 책들을 떨어뜨리고 맙니다. 옛날 어린 시절에 강위에 떠있던 커다란 무지개를 본 적이 있다. 지혜는 무지개에 대한 옛 추억이 떠오르는 듯 하는데요. 그때 엄만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지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야. 아빠는 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엄마는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셨다. 우여곡절 끝에 다락에 책을 정리한 지혜는 문득 다락 한켠에 자리한 한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엄마와 아빠의 편지와 일기가 들어있는 상자다. 엄마는 편지들을 꺼내보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셨다. 그 속에 엄마의 첫사랑이 있다. 추억에 가득한 상자를 조심스레 열어보는 지혜. 그리고 천천히 편지를 읽어나가는 중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지은이? 나야 수경이. 전화의 주인공은 그녀의 친구 아침부터 수경. 웬일이니? 오늘 상민 오빠랑 미술관에 들렸다가 연극 보러 가는데 같이 갈래? 야, 너 나 또 들러리 서게 하려고 그러지? 정말? 내가 상민 오빠를 알게 된 건 수경이 때문이다. 난 거의 2달 동안이나 수경이 대신 그에게 메일을 보냈다. 상민은 짝사랑하는 수경을 위해 연애 편지를 대필해줬던 지혜. 다시 써? 유치해서 좋아. 어느 날 지혜는 상민과 수경의 연극 연습을 보러 찾아갔었습니다. 좀 더 사실적으로 해봐. 그를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숨이 막힌다. 나는 지혜도 주문을 역시 외워본다. 수경과 마찬가지로 그를 짝사랑하고 있었죠. 돌아봐라, 돌아봐라. 야! 엄마, 무대 연출에 집중하는 상민의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는 지혜. 좋아. 수경과 다르게 지혜는 상민에게 좋아하는 티를 내지 못합니다. 상민 오빠 너무 멋있지 않니? 아니야, 그게 아니잖아. 내가 뭐? 아니 오빠, 지혜 알죠? 여기 처음에 나랑 같이 왔던 애. 오래간만이야. 수경은 상민에게 지혜를 소개시켜주는데 예. 안녕하세요. 겨우겨우 인사만 건넬 수 있었죠. 그런 지혜에게 수경이 초대를 한 것입니다. 통화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는데 엉망이 되어버린 집안. 주섬주섬 편지들을 정리하던 지혜는 부모님의 이름인 성주희, 윤태수가 적힌 편지를 발견합니다. 윤태수, 오준호? 그리고 편지 속엔 낯선 이름 오준하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생량한 바람이 가을을 예고해 줍니다. 촌스러워. 좋아, 클래식하다고 해두지 뭐. 그리고 지혜는 상자 한켠에 자리한 일기장을 발견하는데요. 일기장 사이에 끼워져 있던 한 남자의 사진을 발견합니다. 창가에 기대어 책을 읽는 이 남자의 이름은 오준하. 오준아. 한마디 대화를 나눈 적도 없던 태수가 그런 준하를 부르는 느닷없이 목소리의 나를 주인공은 찾아왔다. 윤태수. 편지 좀 써줘. 태수는 겨울방학 동안 키가
무려 36cm나 자란 친구였다. 누군데? 약혼녀야. 어렸을 때 자기들 멋대로 맺어놓은 거지. 이미 정략 결혼의 상대가 있는 태수는 아이고. 준하에게 편지의 대피를 부탁하며 결혼 상대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쁘지? 근데 공화당 의원의 딸이라면 안 봐도 고리타분하겠지? 지난 여름방학 준하는 외삼촌이 계신 시골에 머물렀었는데요. 시골 친구들과 고기를 잡고 있던 준하는 다리 다 빠져나가잖아. 소 달구지를 타고 지나가던 주희를 보게 됩니다. 맞아. 너 수원에서 왔잖아. 준하는 주희에게 무심코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데 주희도 손을 흔들어줍니다. 야, 손은다. 야, 우리 손들다. 야, 안녕하세요. 여기 있다. 어느 날 소똥을 파헤치며 쇳덩구리를 잡고 있던 준호와 친구들. 이 새똥구리잖아. 새똥구리? 주희와 그녀의 친구가 지켜보고 있었죠. 야, 소똥 봐. 더럽다. 준하와 다르게 귀하게 자란 티가 나는 주희의 모습. 강 건너에 귀신이 나온다는 집 알아요? 예? 예. 거기 데려가 줄 수 있어요? 예. 너 저을 줄 알아요? 예. 그럼 내일 12시에 쪽배가 있는 데서 만나요. 알죠? 그녀의 질문에 예라는 대답밖에 못하던 준하. 주희와의 약속대로 쪽배에서 그녀를 기다립니다. 집이나 시골에서나 감시가 심해요. 꼭 가보고 싶었는데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주희는 이야기를 하던 중 이상함을 느낍니다. 근데 배가 하나도. 노젓는 거 처음이거든요. 어찌어찌하여 배를 강물 위에 띄우는 준하. 오준하예요. 전 성주예요. 수원에서 왔어요? 네, 저도 집이 수원인데 우연의 일치네요. 필연 아닐까요? 네? 아니에요. 아무래도 준하는 주희와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듯합니다. 어느새 도착하게 된 소문의 흉가. 진짜 귀신 있어요? 사실 제가 귀신이에요. 아이 몰라. 준하와 주희는 조심스럽게 곳곳을 살펴보는데 먼저 나서서 방문을 열어본 준하. 기겁을 하며 도망칩니다. 뒤이어 주희도 천천히 다가가 보는데 덜컥 닫히는 문. 벌컥 열리며 불황자가 나옵니다. 주인은 놀라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죠. 이렇게 두 사람만의 첫 추억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는 사이 갑자기 세찬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타고 온 쪽배가 떠내려가자 두 사람은 난감해합니다. 비를 피할 곳을 찾아 달리기 시작하는 두 사람. 그만 주희가 넘어지고 맙니다. 다리를 뜬 것 같아요. 엎혀요. 제대로 걷지 못하는 주희를 등이 없는 준하. 다행히 수박밭에 있던 한 오두막을 찾아 그곳에서 비를 피합니다. 소나기예요. 금방 그칠 거예요. 비가 그치면 강을 따라 나루터로 가야죠. 그럼 배를 탈 수 있어요. 좀 멀지만. 준하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수건 대신 자신의 옷을 건네주는데요. 비가 그치자
준하는 금세 수박서리를 해오는데 두 사람은 사이좋게 수박을 나눠 먹으며 또 다른 추억을 만듭니다. 저 무겁죠? 아니요, 하나도 안 무거운데. 공갈, 안공갈, 공갈. 안공갈. 반딧불이 가득한 다리에 도착한 두 사람. 준하는 주희를 위해 반딧불을 잡아주려 합니다. 어렵게 잡은 반딧불을 소중히 주희에게 건네주는데 두 사람에게 소중한 추억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반딧불이 잠깐만 가지고 있으세요. 반딧불이도 받고 등에 업히기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드릴 게 이것밖에 없어요. 추억을 만들어준 준하에게 주희는 자신의 목걸이를 채워줍니다. 나지막히 작별 인사를 하는 주희. 그때 그녀의 할아버지가 준하를 막아서더니 뺨을 때립니다. 하지만 준하는 뺨보다 그녀와 헤어짐이 더 가슴 아픕니다. 그녀는 며칠을 앓다가 결국 서울의 큰 병원으로 가기 위해 떠났다고 한다. 꽤 건강해지고 표정도 밝아졌다더군. 태소의 약혼 여인 그녀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준하는 미소 짓습니다. 지혜도 그런 준하를 상상하며 역시 미소 짓습니다. 한편 태소의 부탁대로 편지를 대필해주는 준하. 고속도로였던 태소의 머리는 그 사이 허허벌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성스레 태소의 연애 편지를 적어 내려가던 준하. 어디 줘봐. 하지만 편지를 받는 사람이 주희였기에 준하는 가슴이 아픕니다. 태수에게 편지를 써주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고마움의 표시로 너한테 내 특기를 보여줘도 되겠냐? 있는 문자 저 땡땡이나 치고 말이야. 이게 무슨 냄새야? 누가 여기다 똥까기 났어? 태수가 답장을 받았습니다. 호준아! 야마 소리 지르면 어떻게 도서관에서. 그리고 그녀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학교 음악회에 초청도 받게 되죠. 여기 있는 사람 모두 호준한가? 다 쳐다보게. 그렇게 준하와 태수는 그녀의 학교를 찾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곁에서 유독 쩔쩔매는 태수와 학생들 틈에 끼어 그녀를 기다리는 준하. 이어서 2학년 3반 성주희 양이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제8번 비창을 연주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녀가 무대에 오르자 준하는 그녀의 시선을 잡으려 하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그녀의 연주를 축하하기 위해 꽃다발을 준비한 준하. 하지만 약혼자인 태수와 양가 부모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죠. 바로 그때 주인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준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희도 준하도 서로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를 기다리던 준하는 자신을 찾아 뛰어다니는 주희를 발견하고 준하도 그녀를 만나기 위해 달려갑니다.
드디어 마주하게 된 두 사람. 고마워요. 비창 너무 잘 들었어요. 더 연습해야 돼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반딧불이 지금도 잘 있어요. 저처럼 건강해요. 주희도 준하처럼 그날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지혜는 수경과 상민을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뭐 좀 먹을래? 수경은 상민에게 적극적으로 애정 공세를 펼치는데요. 밖에 바람 많이 불어. 추워졌어. 지혜는 그저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유 기집애, 넌 너무 똑똑해 스타일이야. 상민 오빠, 지혜 먼저 간대. 왜? 식사하고 가야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예의상 그러는 거니까 어서 가. 괜찮아. 자의반 타의반으로 자리를 떠나는 지혜. 잠깐만. 그런 그녀를 상민은 다급히 불러세웁니다. 오늘 선물을 샀는데 외로울까봐 지혜 거까지 준비했어. 나 없었으면 이런 거 어디서 받긴 하겠니? 아무거나 골라. 지혜가 상민의 선물 상자 중 하나를 고르고 돌아가던 중 있잖아 지혜야, 나 네가 받은 게 더 마음에 들거든. 바꿔도 됐지? 괜찮지? 얄미운 수경은 자신의 상자와 바꿔버립니다. 상민이 준비한 선물을 열어보지 고민하던 지혜. 결국 결심한 지혜는 조심스레 포장을 풀어보는데 상자 안엔 작은 인형과 함께 쪽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의 내용을 보고 지혜는 깜짝 놀라는데요. 태양이 바다의 미강을 비추면 나는 너를 생각한다. 희미한 달빛이 샘물 위에 떠 있으면 나는 너를 생각한다. 정말? 너 그거 내일 꼭 돌려줘야 돼. 알았지? 원래 수경의 상자 안에 있던 상민의 쪽지에 지혜는 맥이 풀려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그를 만날 필요가 없다. 그는 수경이만을 생각한다. 태양이 바다의 미강을 비출 때도, 희미한 달빛이 샘물 위에 떠 있을 때도. 한편 준하 태수는 한창 운동장을 돌고 있었습니다. 오준아, 나 눈 감고 뛸 테니까 네가 방향 잡아줘. 알았지? 오늘 수업 끝나고 토끼 댄스 배우러 가는데 같이 갈래? 그대로 골대를 들이받습니다. 태수야. 주희 씨, 내 친구 오준아예요. 인사하세요.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 주희 씨. 준하는 오준아. 주희를 처음 만난 듯이 인사를 나눕니다. 뵙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 못 채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죠. 수고하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태수가 주희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고 돌아가는데 가로등 밑에서 환한 미소로 그녀를 기다리는 준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뜨겁게 포옹을 합니다. 한편 지혜는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에 나무 밑으로 피하는데요. 상민도 비를 피하기 위해 나무 밑으로 뛰어왔습니다. 지혜니? 안녕하세요. 애써 모른 척하던 지혜에게 인사를 건네는 상민. 어디로 가는 거야? 도서관에요.
도서관으로 간다는 지혜의 말을 듣더니 겉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가 모셔다 드려야지. 내 우산으로. 하나, 둘, 셋. 두 사람은 그렇게 함께 빗속으로 달려나갑니다. 어느새 함께 발을 맞추며 달리는 두 사람. 너무도 빨리 도서관에 도착해버렸습니다. 저 그럼 들어갈게요. 고마웠어요. 그래, 나중에 또 보자. 네. 몰래 숨어 상민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던 지혜. 다시 만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도서관이 왜 이렇게 가까운 거지? 태수 씨? 이 꽃 받으세요. 집 앞에서 주희를 기다렸던 태수. 꽃다발과 함께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춥니다. 그럼 편지 계속 주세요. 그러곤 갑자기 쓰러지는데요. 키가 커서 그러나? 왜 자꾸 픽픽 쓰러지지? 주희와 손을 마주 잡고 계단을 뛰어오르는 준하. 주희는 키스하려는 준하를 밀어내버립니다. 태수 때문에 그러지?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말해봐. 나쁜 녀석이야 태수는. 태수 씨는 착해. 너무 착하니까 나쁜 놈이야. 어쩔 수 없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잘 될 거야. 정해진 약혼자와 진정한 사랑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주희. 더 이상 준하도 태수 씨도 만나지 않을 거야. 점점 어긋나고 있는 두 사람의 머리 위엔 밤하늘의 별들만이 소리 없이 반짝입니다. 언젠가부터 준하를 만나주지 않는 주희. 준하의 애타는 가로등 불빛을 모른 척하며 그녀는 눈물을 흘립니다. 준하와의 추억인 반딧불만이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었죠. 다음날 주희는 집 앞에 놓여진 준하의 쪽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그 쪽지를 천천히 펼쳐봅니다. 태양이 바다의 미강을 비추면 나는 너를 생각한다. 희미한 달빛이 샘물 위에 떠있으면 나는 너를 생각한다. 비가 세차게 내리는 그날도 준하는 주희를 기다렸습니다. 바보야. 비가 이렇게 오는데 감전당하려 그래? 정말 미쳤어. 이렇게 헤어지긴 싫어. 잠깐만이라도 줘. 나하고 얘기 좀 해. 마찬가지야. 이대로 끝날 수 없는 준하를 뿌리치고 돌아서는 주희. 망연자실하는 준하에게 돌아와 그의 어깨에 기대어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과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비를 맞은 그날 이후 심한 감기로 병원에 입원한 주희. 얼굴은 왜 가려? 아이 몰라. 세수도 안 해서 얼굴 더럽단 말이야. 그래도 이뻐. 어떻게 알고 왔어? 태수한테 들었어. 정말 많이 아파? 응. 미안해. 난 정말 바본가 봐. 널 좋아하는 것 이외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태수한테 얘기해야 되겠어. 그럼 지금보다 더 떳떳해질 거야 우리. 태수에게 사실을 털어놓겠다는 말과 함께 병실을 나서려는 준하. 갑작스런 인기척에 급하게 몸을 숨깁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라기야. 어쩌다 비를 맞았냐 그래. 병이 났을 땐 먹는 걸 잘 먹어야지.
병실을 잘못 찾아왔습니다. 이 방이 아니네요. 결국 태수와 마주한 준하. 주먹 줘봐. 이제 나 때려. 널 왜 때리냐? 어서 때려봐. 태수에게 사람 자신을 때리는 게 때리라고 싫어. 이야기합니다. 맞는 것도 싫고. 우리 아버지한테 나하고 많이 주희 맞았거든. 지금까지 너 몰래 사귀고 있었어. 태수가 거부하자 주희와의 관계를 털어놓는 사실은 거야. 여름방학 때 주희가 준 거야. 이런 또 쓰러졌잖아. 그 목걸이 우리 아버지가 안 보게 해라. 그 목걸이 우리 아버지가 준 거다. 주희 씨한테. 준하에게 주의를 주며 태수는 쓸쓸히 떠납니다. 그 후 우린 방학을 했고 난 그녀를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만 같았다. 보고 싶어. 준하가 보고 싶어서 병이 날 것 같아. 어제는 태수 씨가 준하 외삼촌 댁 주소를 알아가지고 왔어. 그리고 또 놀랄만한 사실도 이야기를 해주었어. 지금까지 태수 씨 이름으로 보낸 편지들을 준하가 썼다는 거. 그리고 태수 씨가 또 하나의 제안을 했어. 준하가 나한테 편지를 보낼 때 겉봉에는 태수 씨의 이름을 쓰는 거야. 그럼 우리 집에선 태수 씨하고 편지 왕래를 하는 줄만 알 테니까. 태수의 아이디어로 몰래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 두 사람. 창밖을 봐. 바람에 나뭇가지가 살며시 흔들리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귀를 기울여봐. 가슴이 뛰는 소리가 들리면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 거야. 눈을 감아봐.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면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이 방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내 편이 아니었나 보다. 내가 쓴 편지 한 통이 어쩐 일인지 태수의 집으로 반송됐던 것이다. 주희 씨는 준하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끼리 사귀어야죠. 평소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던 태수는 저도 좋아합니다. 포기 안 할 거예요. 모든 사실을 들통내자 또다시 아버지에게 심하게 구타당합니다. 나 상담도 못하고. 그리고 이 비밀은 주위의 부모님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기대에 부풀었던 겨울방학은 그렇게 끝나고 말았다. 어느 날 허리띠를 풀어 책상에 내려치는 태수. 이놈이 자꾸 날 때리고 싶어한다. 그래서 이놈을 잡아왔지. 무슨 벌을 내릴까? 사형. 태수는 광기 어린 눈빛으로 사형의 방법들을 대기 시작하는데 이기면서 아니면 수면제를 먹일까? 목졸라 죽이자. 사형의 방법은 교수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태수는 여지없이 또 쓰러집니다. 오늘 당장 대군들의 도발에 대비해서 우리 하지만 이번엔 꾀병이었죠. 있는 힘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양호실에 누워있던 태수는 조용히 일어나 유서를 단추에 끼우곤 거울 속에 자신에게 윙크합니다. 태수를 보기 위해 한달음에 양호실에 온 준하.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목을 맨 태수였습니다. 태수의 새끼야! 태수의 새끼! 여기 누구 좀 와봐요! 사람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준하는 몰랐습니다. 주위와의 사랑이 이렇게도 힘겹고 괴로운 일인 것을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요.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태수의 병실에 주희가 찾아왔습니다. 의식을 잃은 태수를 보고 병실을 뛰쳐나가는 주희. 들어가 봐. 태수는
네가 곁에 있어주면 금방 깨어날 거야. 준하의 설득에 다시 병실로 발걸음을 옮기던 주희는 기다리고 있어. 준하에게 기다리란 말과 함께 병실로 들어갑니다. 빨리 준하와 마찬가지로 태수에게 죄책감을 느끼는 주희. 많게 하세요. 그런 주희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준하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하는 필사적으로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아내고 있었는데요. 주희가 다시 고개를 돌리자 사라진 준하의 모습. 그곳엔 주희가 선물했던 목걸이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매점에서 비를 피하며 커피를 마시던 이게 지혜. 뭔 줄 아니? 아주 특별한 우산이야. 매점 주인은 그녀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상민이가 여기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거든. 바로 상민의 이야기였죠. 근데 창밖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벼랑간 돌아보더니 날 보고 누나 우산 가져왔어? 그러더라고. 상민이 바라봤던 그곳은 주희가 비를 피했던 나무 밑이었죠. 여기다 이렇게 세워놓고 이거 누나 가져 그러더라고. 이미 우산을 가지고 있던 상민은 그러더니 빗속을 막 뛰어가는 거 있지. 우산을 버리고 지혜에게 달려갔던 것이었죠. 이거 누나 가져. 상민 또한 지혜를 향한 감정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로소 상민의 마음을 알게 된 지혜. 이거 정말 특별한 우산이네. 내가 갖다 줄게. 상민을 향해 빗속을 뚫고 달려나갑니다. 쟤들이 미쳤나? 우산이 있는데 왜 비를 그렇게 흠뻑 맞았어? 우산이 있는데 비를 맞는 사람 어디 저 하나뿐이에요. 그렇게 지혜와 상민은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봐요. 손목도 땄어요. 정말로 그 애를 사랑하나요? 나 마음 정리하고 있어. 상민 오빠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상민 오빠! 연기를 한창 선보이고 있는 무대에서 돌발 행동을 하는 수경. 급하게 막이 쳐집니다. 뭐? 상민 오빠? 무대를 네 망쳐버린 마음 수경에게 어떡해? 화를 내는 상민 상민. 오빠가 뭐야 다 망쳐버렸잖아. 지혜와의 관계를 알아봤던 수경은 상민의 뺨을 후려치고 이에 질세라 상민도 뺨을 후려칩니다. 연극을 끝낸 상민 오빠와 난 당일 데이트 코스로 엄마의 옛날 추억이 흐르고 있는 그 강가를 선택했다. 지혜는 상민과 함께 준하와 주희의 추억이 담긴 강을 바라보는데 엄마와 아빠의 그 다음 이야기는 나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 학생들의 시위 현장. 트로튼과 함께 군인들이 학생들에게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연신 기침을 하며 눈물을 흘리는 학생. 바로 대학생이 된 주희였습니다. 치약 바르세요. 그럼 좀 덜해요. 주희 씨? 태수 씨? 그리고 그곳에서 태수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오래간 만입니다. 혹시 준하 씨 소식 아세요? 군인들 사이로 기차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몰려드는 인파들 사이로 주희가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월남전 파병을 가는 군인을 실은 기차. 그곳엔 준하가 있었습니다. 어렵사리 준하를 찾은 주희. 준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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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 만에 다시 마주친 두 사람. 하지만 준하는 애써 외면합니다.
주인은 살아서 와야 한다며 눈물을 흘리며 창문을 두드리지만 준하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돌리고 있었죠. 그때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준하는 끝내 참지 못하고 주위를 향해 달려갑니다. 고개 숙이면 주인은 멀어져가는 준하에게 예전 그 목걸이를 건네줍니다. 어렵게 다시 만난 두 사람은 그렇게 다시 헤어지게 됩니다. 꼭 살아서 와야 돼! 한창 전초 중인 전쟁. 총알이 빗발치는 그곳에 준하가 있었습니다. 밀려드는 적군에 의해 첫 수면력이 떨어지고 탈출을 위한 헬기에 거의 다다른 준하. 자신의 목에 있어야 할 소중한 목걸이가 없어졌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목걸이를 찾기 위해 다시 사선으로 뛰어드는 준하. 준하는 전사한 전우의 손에서 자신의 목걸이를 찾아냅니다. 사방에서 터지는 포탄과 적들을 뚫으며 다시 돌아가는 준하. 쓰러진 전우를 뒤쳐내고 거의 탈출한 그때 적의 포탄이 떨어지고 맙니다. 포탄의 충격으로 쓰러진 준하는 멀어져가는 의식 속에서 더듬더듬 목걸이를 찾아 손에 꼭 쥡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성숙한 모습의 주희. 그리고 말끔한 차림의 준하가 택시에서 내립니다. 몇 년 만에야 마침내 다시 마주하게 된 두 사람. 하나도 안 변했어. 지금도 옛날처럼 예뻐. 왜 결혼 안 했어? 난 벌써 했는데. 주희를 잊은 것일까요? 준하는 결혼을 했다고 말합니다. 주희는 자꾸 눈물이 맺히지만 애써 다듬어만 척합니다. 피아노 치는 소년에 주희가 피아노 칠 때 생각이 나. 그때 빈 테이블을 보며 이야기하는 준하. 그때 주희 모습하고 너무 닮았어. 준하의 눈앞에 손을 흔들어 보는 주희는 너무 순수했어. 그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눈물을 흘립니다. 왜 숨겼어? 앞을 못 본다는 거. 주희의 말에 당황한 준하는 급하게 자리를 떠나려고. 그만 테이블에 걸려 넘어지며 주저앉아 버립니다. 거의 완벽했는데 연습 많이 했었거든. 이 목걸이 돌려주려고 목숨 걸고 구했어. 이건 준하 거야.
그렇게 준하와 주희의 사랑은 끝이 납니다. 성주희 씨? 추억의 강가를 바라보는 주희를 부르는 남자, 그리고 유골 준하였습니다. 준하가 죽기 전에 이 강물에 유골을 뿌려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실 준하, 주희 씨가 결혼하고 나서 바로 했을 겁니다 아마. 주희의 앞날을 위해 결혼을 했다고 거짓말까지 지어냈던 준하. 주희 씨에게 이걸 전해주라더군요. 주희와의 추억이 담긴 강가에 뿌려지는 준하. 그가 주희에게 남긴 것은 두 사람이 주고받던 편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강가에 지혜가 기억하는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그날 내가 봤던 무지개는 아직까지 내 머리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말없이 강을 바라보던 상민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를 주희에게 건네줍니다. 바로 주희가 준하에게 주었던 그 목걸이를 말이죠. 상민은 준하의 아들이었습니다. 결국 준하와 주희가 이루지 못한 사랑을 세대를 뛰어넘어 지혜와 상민이 대신 이루게 되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운명처럼 이어진 사랑을 보여주는 영화. 아름다운 클래식들과 명곡들의 OST로 더 화제가 되었던 영화. 곽재훈 감독, 손예진, 조승우, 조인성, 이기우의 영화 클래식이었습니다.